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항상 이 목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래야죠. 예, 지나친 에어컨 바람이 안 좋습니다. 네. 거기도 에어컨 바람 좀 있죠? 예, 여기 바로 내려옵니다. 예, 저희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아유, 왜 에어컨들이 이렇게 세게 트는지.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장 이야기 역시 그 새벽의 속보는 보셨죠? 예,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이 주식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발표하고 나서 미국 선물은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뭐 지켜봐야겠지만은 네. 일단 시장은 뭐 그걸로 인해서 큰 변동성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정치적 이슈이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 이슈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섹터 영향을 더 많이 준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을 간략하게 보면 CPI 둔화와 파월 금리 인하 시사 이후에 수급이 좀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가능성 우세 이것으로 인해서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종목들을 보면은 기술주 위주로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이 3.65%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가 0.72% 상승으로 끝났는데 주중 고점이 3.4%였어요. 그러니까 주 후반에는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같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 등락률을 보면 애플이 마이너스 2.7,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8.7, 테슬라가 마이너스 3.6, 마이크로소프트 3.6, 마이너스 인텔 마이너스 4.8, 4.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4%, 속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8.8, TSMC가 마이너스 11%, 아마존이 마이너스 5.8%. 많이 올랐거나 AI 관련 종목들 위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뭐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얘기 좀 나오면서 그러면서 수급이 좀 바뀌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영향권이 더 가미되면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고요. 주요 지표들을 보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CPI 둔화와 파월 금리 인하 시사 요 내용으로 인해서 국제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달러인데서 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네. 트럼프 영향력이 세지면서 오히려 약간 좀 주 후반에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수급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먼 눈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표나 전체적인 흐름은 좀 혼란스럽다. 네. 이런 거예요. 근데 시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온 것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7월 들어서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 7월에서 하반기 아닙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완연하게 수급과 관심 그리고 이슈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달라진 쪽으로 하반기 계속 갈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우왕좌왕 어느 쪽으로 갈지 좀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2.1, 코스닥이 마이너스 2.5% 미국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순매도 9,149억 순매도를 했어요. 기관들이 130억 순매수인데요. 금융투자가 1조 순매수했어요. 1조요? 예. 그러니까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 빼놓고 엄청나게 매도를 한 겁니다. 기관들 한 1조 매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1조 정도씩 매도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뭐 트럼프 이슈 반영을 좀 하면서 네. 반도체 및 기술주 성장주의 약세를 보였고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 경협, 방산 테마가 강세를 보였다. 이건 뭐 계속 아실 거고요. 그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면 수요일 날은 미국 반도체 급락 반영하면서 국내 반도체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 SK 하이닉스가 주간으로 10% 하락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많이 빠졌고요. 목요일 날은 빠지다가 삼성전자가 종가의 강보까지 반등하면서 낙폭을 축소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주간으로 0%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하고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좀 올라가다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급락, 목요일은 약간 반등, 그리고 금요일은 코스피는 1% 빠졌는데 코스닥이 0.76% 상승했거든요. 이거는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상승하면서 코스닥 상승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영향권이 있다 그러면서 이쪽 2차 전지에 안 좋은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오늘 뭐 뉴스도 좀 있어요. 그러나 수급적 측면에서는 2차 전지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도 지금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라고 하면서 그리고 트럼프
역량으로 봤을 때 트럼프 정책으로 봤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의 바이오가 좋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좀 하면서 이제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먼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요즘에 네. 자료들 보면요. 네. 과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주가 흐름이 어땠고 어떤 섹터가 좋았고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재임 시절. 예, 예. 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는 환경이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환경 자체가 되게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뭐 지금 뭐 AI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 많은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달라진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세월이 이렇게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건 좀 제가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꾸 그걸 똑같이 비교하면서 하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하고 똑같이 갈 수 있느냐라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잠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 수급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외국인들이 9,100억 정도 순매도했고 금융투자가 1조 정도 매수하고 나머지 다 팔았다고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똑같이 콜스닥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팔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시황 얘기를 하면서 계속 네. 말씀드린 건 뭐냐면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포지션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해소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참고로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닌 그 전주 7월 12일까지의 수급을 보면 네. 외국인들이 3조 원을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3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약 3만 5천 계약에서 4만 계약 정도 순매수를 하든지 순매도를 하면 반대 포지션은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상당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수한 상황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현물은 어떻든 간에 뭐 선물로 해지하든지 아니면은 뭐 샀던 걸 매도하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선물의 포지션을 이만큼 많이 가져가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소되는 과정이 지난주에 굉장히 있었고 그래서 선물이 눌려져 버리니까 악재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코스피에서 상대적으로 약하면서 코스닥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즉 지금 한 17,000 계약 될 것 같은데 한 1조 6천억 정도 이게 청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좀 줄어들잖아요. 그럼 매도 방향으로 계속 만약에 간다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으면 일정 부분 해소한 이후에는 이제 선물 매도의 공격이 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네. 부분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수급 상황을 좀 짚어주셨고요. 네. 뭐 계속 뭐 반복된 얘기 워딩이지만 CPI 둔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 금요일 날 6월 PCE 발표, 개인소득 및 지출 발표에 돼요. 이것도 둔화되는 모습이 만약에 나오면은 그러면 정말 확실히 금리 인하 쪽으로 시장은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표나 종목이나 수급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우세 이걸로 인해서 환율 및 금리 지표가 지금 혼선을 겪고 있어요. 이게 환율과 금리 이런 것들이 방향성을 가질 때 지수가 방향을 갖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수는 좀 등락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리듯이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게 본다면 상반기에는 AI를 향한 일방적 관심 및 수급 쏠림이 있었다면 지금은 하반기로 가면서 트럼프 정책 관련 섹터로 분산되는 그리고 금리 인하 쪽으로 가면서 금리 인하 수혜로 분산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분산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도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주도주가 없으니 시장은 빠지거나 그리고 시장 안에서는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도주가 나타나야지만 시장은 그 주도주를 가지고 끌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내내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다시 주도주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뭘로 갈 거냐? 주도주의 실적 발표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빅테크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에 거의 대부분 있고 엔비디아는 8월 말에 있다고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그래서 8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주식시장 항상 중요하지만 네. 8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8월 27일인가 28일 날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그 날이 27일인가 28일에 잭스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가 7월에 할 수 있겠다라고 골드만삭스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9월에 만약에 한다라면 잭슨 미팅에서 언급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이벤트예요. 올 하반기에. 그래서 그게 8월 마지막 주이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엔비디아 시작도 그렇고요. 네. 근데 그렇게 본다면 한동안은 이렇게 좀 등락하는 시장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좀 힘든 시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게 결국 AI 전체 시장의 예. 실적인 거고, 예. 그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잭슨홀에서 네. 이제 금리 얘기를 아마 이제 하겠죠. 예, 네. 네, 그래서 9월에 만약 인하할 것 같으면 거기서 분명히 네. 뭔가 얘기가 나올 테니까 예, 그거 보면서 이제 8월 말하고 9월은 좀 대응을 하면 되고, 예. 그 전까지는 이번 주랑 다음 주가 다른 빅테크들 실적 시즌이에요.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적으로 움직이겠죠. 뭐 좋은 건 좋은 대로 움직이고, 네네. 안 좋은 건 안 좋은 대로 움직이고, 뭐 그렇게 움직이겠죠. 네. 뭐 우리 시장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도 뭐 지금 2,900포인트를 향해서 좀 가다가 맞고 내려온 거거든요. 제가 차트를 오늘 안 가져왔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자세히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오르다 밀린 겁니다. 우리 시장도요. 근데 외국인들 매도가 아주 강력한 것도 좀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미국이 흔들리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면은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항상요. 지금 이제 이럴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종목을 좀 이렇게 더 넓히는 것보다는 내 종목을 다시 관리해 가지고 관리해서 좀 더 살 거와 아니면 정리할 거를 좀 해야 되는 현금화해야 될 걸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시기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나의 손절매 향기가 느껴진 거야. 뭐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다음 주 이슈 보시면 이제 주요 종목들 실적 발표 대부분 다 있습니다. 뭐 PC가 제일 중요하고요. 보시면 SK 하이닉스도 뭐 LG노트 이런 것도 실적 발표하고요. 미국은 메타, 뭐 램리서치, IBM, CATL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의 대부분 다 합니다. 하이닉스가 이번 25일에 하는군요. 네. 우리나라는. 보통 26, 27 뭐 요쯤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예상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날짜는 약간 예상일인 게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정일이에요, 이것들은요. 근데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삼성전자 빠져 있어서 여기 넣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뉴스는 너무 많이 보셨죠? 깜짝 놀랐죠? 지금 뭐 우리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에서 줄 서가지고 뭐 100m 줄 서가지고 시스템 장애가 나가지고 그 항공권을 수기로 써줬다고 하잖아요. 뭐 그랬다더라고요. 예,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만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아주 심각한 게 되게 많았습니다. 런던 거래소에 장애가 좀 있었고 이게 우리 주말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7월 18일 날 업데이트 과정이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돼서 실제는 7월 19일 날 금요일 날 요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뉴스는 주말에 많이 접했잖아요. 7월 19일 날 금요일 날 이런 일이 벌써 있었습니다. 그 항공 시스템 장애가 있었고 은행들도 좀 그랬고요. 이스라엘 중앙은행 시스템도 문제가 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이게 한 회사의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한 회사가 문제가 생기는데 글로벌하게 네,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한 회사 점점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한 글로벌 대기업이 전 세계 수많은 곳에 이렇게 서비스를 동시에 막 하는. 네. 그래서 그 회사 문제 생기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있을 그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국경을 넘어서. 비교를 하면 이런 거죠. 이 비교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동차 회사 다니는 제 친구가 있는데 옛날에는 자동차 기계였잖아요. 기계였을 때가 제일 안전했다. 지금은 전장 부품이 있는 전자차잖아요. 네네. 전장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전기 제어 장치, 전자 제어 장치가 뭔가 하나 문제 생기면 차 전체가 이상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뭐 다 이렇게 좀 뭐 막아 놓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다 전자 제품처럼 돼 있으니까. 네, 이것도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게 사실 이 얘기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자를 하면서 별의별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음모론도 있고 뭐 별 얘기 다 있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전 세계에 우리 뭐랄까요 장악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플랫폼에. 그렇죠. 장악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거기에 오류가 발생됐을 때 이런 일이 발생돼. 그래서 그 코인이 트럼프 수혜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뜬 거예요.
코인은 중앙 집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블록체인 자체가 그런 얘기가 좀 분산돼서 다 저장이 되고 예, 예. 이렇게 안정성이 좀 또 있다. 그런 얘기도 또 한편으로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또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냥 이걸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막연이라는 표현은 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걱정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예전부터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하냐면 우리도 지금 우리 유튜브로 방송하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 특히 유튜브 사업하고 유튜브는 어마어마한 이 시장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구글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백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은 백업이 있어요. 은행들은 백업이 다 그렇겠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 돌아가고 그리고 이게 아주 일부였습니다, 요번에. 그런데 항상 걱정을 하는 거는 이건 일부가 그랬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 없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걸 가지고 이 시점에 왜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 실제로 뭐 이런 일이 발생돼서 그렇지만 걱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 뭘 합니까? 지금 전자화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자화폐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코인 부분도 가만히 보면은 지금은 코인이 수혜라고 하지만 코인 거래소에서 맨날 나오는 게 해킹 얘기 나오고 맨날 도난 사고 나오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다시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그들만의 이 세상 아닙니까 여기가 이런 보안이나 이런 데는. 그렇죠. 전에 제가 제가 MBA를 했었는데 그때 그 교수님 한 분이 제가 한 과목을 이걸 들었어요. 네. 그 교수님은 이거 전문가고요. 보안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다 따로 비밀번호로 다 따로 갖고 다니더라고요. USB를. 그래요? 예. 이 인터넷 보안을 안 믿어요. 그래요? 보안 전문가신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그분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 이런 일을 우리는 가정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이런 일이 닥칠 거라고 가정하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까지 가정하고 살면 우리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또 만약에 발생이 되면 나만 문제가 아니고 다 같이 문제니까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천재지변을 왜 이게 인재다라는 어떤 땐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을야 되는 자리에 있거나 그 사람들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뭐 그러면서 굉장히 경각심을 많이 주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건 역시도 아무튼 지난주 금요일 날 영향을 좀 줬습니다. 근데 아주 미미하게 그냥 끝나서 아직까지 다 복구가 다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미미하게 좀 끝난 부분이 좀 있어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뉴스는 계속 나오면서 섹터별로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근데 어려워요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우리 대부분의 개인들은 특히 제가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컴퓨터 하다가 인터넷이 그냥 끊겨. 아니면 뭐 충돌이 생겨가지고 뭐 안 돼. 뭐 아무리 뭐 거기 해놓은 대로 돼봐도 쉽지 않아요. 껐다 비전문가들. 키는 거밖에 없지 뭐 우리는. 껐다 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제가 2번이나 서비스 센터에 가봤는데 서비스 센터 직원이 이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직원도? 예. 그래요? 예, 요번에는 휴대폰 때문에 한번 갔는데 네. 그래서 제가 바꾸려고 지금 그러는 건데 얼마 안 되지 않으셨어요? 1년 한 반 됐는데요. 네. 장애가 생겨가지고 갔는데 모른대요. 그래요? 예. 모른다고 서비스 센터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클라우드에 항상 서버에 저장을 계속 하고 클라우드에서 저장하면서 해야 된다. 그거 나도 알죠. 그런 건. 예, 그런 아무튼 어렵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됐다.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그것도 뭐 또 다 유료 요즘 하더라고요. 그거 다 돈이야. 매달 뭐 3,000원씩 이렇게 또.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돈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료로 그동안에 사용했던 것들은 굉장히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텔레그램의 자료들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게 상당 부분 다 유료로 전환됐어요. 그래요? 네. 유료로 많이 전환됐고요. 그리고 우리 많이 보는 것 뭐죠? 해외 뉴스 많이 보는 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나 이거 보면은 원래 딜레이 타임은 좀 있거든요. 예. 시세라는 거는 이제 유료 이게 데이터가 유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내어 있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어떤 거는 딱 누르면은 가입하래요. 이런 게 되게 많아졌어요 요즘에. 정말 많아졌어요. 결국은 다
유로로 변하는 세상에 되고 있습니다. 또 뭐 그렇게 유로로 해야지만 거기서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네네네. 네,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두 번째는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달에 그러니까 8월 진짜 8월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8월에 이 빅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시장이 이럴 것 같아요. 네. 정치 이벤트들이 너무 큰 게 많군요. 네. 그렇게 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 내용 따라서 주가 많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많이 움직였어요.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국 분열 치유돼야 된다. 절반이 아닌 미국 전체를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인플레 위기 끝낼 거다. 금리도 내리고 물가도 잡는다. 그랬는데 요거 힘들지 않겠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월가에서는요. 오히려 금리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면서 고금리 오래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전기차 의무화 중단한다. 자동차 제조업 다시 미국으로 중국차 자동차에 고율관세 매긴다. 취임 첫날 남북 국경 닫을 것이다. 불법 이민자 입국 차단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관심 있는 게 요 밑에 세 개예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 등 모든 국제 위기를 종식할 것이다. 그래서 전쟁 종료의 재건 막 이런 주식이 뜨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는 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옳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이런 거 종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틀리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전쟁이 옳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 편을 들으냐, 어느 쪽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남아 있겠죠. 네. 거기에 더불어서 한국, 필리핀, 대만 등 갈등을 확실히 해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만나서는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기관 투자가를 만나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만 얘기예요. 대만. 예, 대만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제일 큰 걱정을 이걸 하는 것 같아요. 기관 투자가들은. 뭐 중국이 뭐 대만을 어떻게 할까 이거를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갈등 조장이 될까 자극이 될까 이 얘기를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확실히 해결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게 혹시 갈등이 조장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다 불확실성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요. 거기에 나아가서 또 뭐 백악관 복귀하면 북한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다. 왜 그래서 지난주에 되게 시장 정말 예민하고 정말 뭐 예민하고 웃긴다는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네.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드린 게 트럼프 대통령 우세라고 얘기하니까 곧바로 그냥 남북 경협주가 다 떴다고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워딩 하나하나에 맞춰서 섹터와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4번, 5번 뉴스는 일론 머스크 얘기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그 자체 배터리 생산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기 자체 라인으로 생산해가지고 내재화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내재화 이거 안 될 거야라는 얘기를 우리는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에. 이게 쉬운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LG 솔루션보다 싸게 못 만들면 짐 싸라. 배터리 사업부의 연말까지 시야를 통보했다는 아, 겁니다. 그래요? 예, 예. 이 4년이 지나도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니 못 만드는 건 아니에요. 가격을 낮춰야 되잖아요. 왜 이걸 얘들이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가 차량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싸게. 근데 LG엔솔루션은 벌써 이걸 만듭니다.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건식 공정이 진전이 돼서 연내 생산한다 보도를 했는데 이제 요번에 발표된 거는 연내 LG엔솔루션보다 생산 비용을 낮추지 못하면 배터리 자체 생산 중단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되나 그게. 예, 이게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쥐어짠다고 뭐 물론 뭐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뚝딱뚝딱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4년이 지났는데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엔솔도 몇 년 걸려서 그렇죠. 그 가루 배합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예. 그래서 내재화 못할 거다. 우리 쪽에서 많이 그랬었는데 네. 그래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뉴스가 나와서 연말 안에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5번 뉴스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있고 재밌어하는 부분입니다. 전기차 선두의 머스크와 반전기차의 선두인 트럼프의 기묘한 동행. 월스트리트 저널의 뉴스입니다. 전기차 상징과 반전기차 상징 인물의 미묘한 브로맨스.
이런 거잖아요. 네. 트럼프가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 폐지할 거다. 정부가 구매를 강요하지 않아 전기차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보조금 없어도 괜찮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매월 트럼프 진영에 4,500만 달러씩 기부를 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정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왜 이러느냐 이런 것들은 정적 이슈는 빼겠습니다. 제 분야도 아니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네.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면 어디가 제일 수혜일까? 전기차가 아닌 다른 쪽? 보조금을 없애면 예, 예. 어디가 수혜일까? 테슬라가 제일 수혜일 거다라는 이제 보조금을 하는 없애면요? 거예요. 예, 왜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 없으면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경쟁력을 더 잃는다는 거예요? 일거나 스타트업자들은 거의 뭐 뭐 그럴 수는 아웃되겠죠. 있겠죠. 예. 그래서 독보적으로 이미 선점한 테슬라가 가장 선두에 수혜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의 분석이 나오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될까?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 일론 머스크가 매달 그 600억 이렇게 예. 기부할 거라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사실은 아니다 이제 본인은 이제 그렇게 아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예. 뭐 보도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도에 말씀드렸고. 네. 자, 요런 뉴스하고 비슷하게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약간 호재성 될 수도 있고 악재성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에는 악재성 뉴스가 좀 더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좀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솔루션과 GM의 합작 미국 배터리 상공장 일시 중단이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전기차 캐즘으로 속도 조절하는 게 아니냐. 당초 계약은 올해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일시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게 딱 부각에서 나오는 이유는 요즘에 트럼프 우세로 인해서 이쪽이 계속 시끄럽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들 야, 잠깐 있어봐 이런 게 아닌가. 7번 뉴스도 연결해서 똑같아요.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 투자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보조금 안 준다면 완전히 다시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정치에 따라서 어려운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8번 뉴스는 오픈 AI 뉴스가 8번 9번 뉴스인데요. 오픈 AI가 새로운 인공지능 칩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 브로드컴을 포함한 칩 설계자들과 새로운 AI 칩 개발 논의를 하고 있다. 왜냐? 그래픽 처리 장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체 AI 칩을 제작하고 있다. 하겠죠. 꼭 요게 아니더라도 지금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요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 와중에 오픈 AI가 저렴한 소형 AI 모델인 GPT-4o 미니를 공개했다는 거예요. 가격은 60% 이상 싸고 그리고 기능들은 좀 비슷하게 되는 이런 걸 공개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요. AI 가속기 있잖아요. 네. 이게 데이터 센터에 대량으로 좀 속된 말로 갖다 때려 박으면 성능이 더 좋다. 이래서 여태까지 계속 그랬던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엔비디아 연합이 형성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떠나서 온디바이스 AI가 되면서 소위 그 맞춤형 AI 가속기 AI 칩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한 시장이 또 새롭게 형성되는 지금 엔비디아 거는 데이터 센터형이 거의 대부분 다 거기다 넣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닌 새롭게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효율화가 뭐 어쨌든 일어나겠죠,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요. 자, 그리고 10번 뉴스는 좀 이어서 이거 쭉 볼 건데요. 그냥 이거는 아마 아침 데일리 뉴스의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의 차원인데 왜 지금 미국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저 한번 먼저 보여드린 건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 굴수비 총재죠. 야후 파이낸스에 출연해서 금리 조만간 안 내리면 황금 경로를 놓친다. 노동시장이 확실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연준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경제의 황금 경로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뭔 얘기인지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미국의 GDP 성장률이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분기별입니다. GDP 성장률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 경기선행 지수입니다. 경기선행 지수인데 이게 MOM으로는 요즘에 좀 올랐었거든요. 근데 급격히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기울기가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거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노 랜딩 할 거냐, 소프트 랜딩 할 거냐, 하드 랜딩 할 거냐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미국 네. 경제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이 짙은 노랑이 하드 랜딩이거든요. 음. 얘는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거의 대부분 소프트 랜딩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노 랜딩인 부분, 회색 부분을 보세요. 예. 회색 부분이 이게 월별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아, 노랜딩은 없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후퇴하고 있다는 걸 모두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후퇴할 거라는 걸 인정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각종 지표들을 보거나 이런 걸 봤을 때 경기가 지금 후퇴, 둔화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리 결정에 대한 시기를 이번에 실기하면 경기가 둔화가 아니고 급격히 떨어질 개연성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지난 한 4, 5월 뭐 이럴 때는 막 노랜딩이 막 네. 3분의 1 뭐 이렇게 나왔었군요. 네. 36%, 뭐 31% 예, 이렇게. 예. 그때는 뭐 야, 뭔 노랜딩 AI가 이렇게 지금 달리는데 뭐 네. 이런 생각하면서 아마 네. 그냥 좋은 생각들 꿈을 많이 꾸셨는 모양이네. 예.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얘기하면서 근데 거기에 큰 변수 우리가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트럼프 변수라는 게 생기긴 했지만 네. 전체적인 흐름은 정치 변수는 약간은 빼고 뭐 넣어야겠지만 그래도 일단 너무 어려우니까 빼고 금리 인하와 경기를 바라볼 때 이 흐름은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지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경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시장 참여자들도 점차 뭐 그렇다고 뭐 하드 랜딩이 막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노 랜딩의 그 시나리오만큼 점점 힘을 좀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예. 예.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도 오늘의 시장 이야기 또 이번 한 주의 시장 뭐 전망 등등 같이 나눠봤고요.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늘 냉방병 조심하시고요. 또 습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목 건강에 안 좋답니다. 아, 네. 네, 그런 알겠습니다. 것도 관리 잘 하셔서 네.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